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누구나 간단하게 전문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좌는 포토샵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작업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을 보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포토샵의 기초 지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놀라운 포토샵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 기법을 살펴보고 설치 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토샵을 이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택이죠. 다양한 선택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포토샵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선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선택되는지 테두리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면 바로 선택이 가능하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선택할 물체를 둘러싸게 되면 알아서 포토샵에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 물체 주위를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 중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를 추측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보통 눕기 작업이라고 하죠. 제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아주 간단하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배경과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합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포토샵의 인공지능 기능인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배경도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죠. 선택 구역을 반전시킨 다음 제너레이티브 바에서 제너레이티브 필 눌러주시고 프롬프트 없이 제너레이트 기능만 누르시게 되면 배경 사진을 알아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배경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 배경은 세 가지 종류로 변형해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배경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제너레이티브 필을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원하는 배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자, 얼마 전까지는 영문만 입력이 가능했지만 이제 한글로 입력을 해서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숲속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창에 숲속이라고 칩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선택한 구역과 어우러지는 숲속 배경을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세 가지의 여러 변형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마우스 클릭만 가능하시다면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꼬마의 상의를 다른 옷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오브젝트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상의 부분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역 설정을 상의 부분만 잡아주게 되면 일일이 선택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이 꼬마의 상의 부분을 점퍼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제너레이티브 필 누르시고요. 프롬프트 입력창에 브라운 컬러로 된 점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운 점퍼 입력하시고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점퍼로 바꿔주죠. 자, 이것도 세 가지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만 다른 이미지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전혀 위화감 없이 원래 있던 것처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죠. 자, 지금은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죠. 앞으로는 더 대단하게 발전하겠죠. 점점 기능이 나아지고 실제같이 바뀌게 될 겁니다. 미리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인공지능 발전에 대비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원하는 부분을 지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서 리무브 툴을 이용을 하면 도장 툴이나 힐링 브러쉬 등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많은 시간을 걸려서 지우던 작업을 아주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리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그냥 칠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칠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지워줍니다. 자, 여기도 지우고요. 그 다음 이 난간이 타조를 가리고 있죠. 이 난간까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간을 전체적으로 지울게요. 자, 이렇게 칠을 해줬죠. 자, 마우스에 손을 떼게 되면 알아서 이 부분을 지워주게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완벽하게 나오지 않고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칠해 주시면 좀 더 깔끔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지워지죠? 여기 있는 난간도 이런 식으로 칠해서 전부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원하는 부분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분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포토샵의 기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만 손을 보시면 좀 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기초 지식은 알고 이용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토샵 인공지능의 가장 놀라운 기능인데요. 이미지 확장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에서 잘린 부분을 복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부분을 예측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기능은 정말 놀라운 기능이 되겠습니다. 크롭 툴을 이용을 해서 구역을 확장을 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만들 구역을 이렇게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이 구역은 상하 좌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신 다음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배경과 유사한 명령을 주시게 되면 좀 더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뒷부분이 벽이죠. 프롬프트 입력창에 벽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한 글자이기 때문에 한글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영문으로 입력하는 게 좀 더 인공지능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장해서 만들어줬죠. 그 다음 이것도 세 가지 변형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잘려나간 부분을 복원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주죠. 실제 사진인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꼬마의 얼굴 부분에 이렇게 주근깨가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도 여기 있는 라sso 툴로 적당히 구역을 선택한 다음 프롬프트 입력창에서 제너레이티브 필 누르시고요. 그냥 제너레이트만 눌러주시면 주위 부분을 연산을 해서 선택한 부분을 어울리는 이미지로 메꿔주게 됩니다. 자, 앞서 원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티 나지 않게 만들어주죠. 이 경우도 세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포토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인공지능이 만능은 아니죠.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의 기초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포토샵의 기초를 아시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셔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포토샵 설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포토샵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치된 앱에서 포토샵을 실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치된 포토샵은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토샵 베타 버전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이 두 개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모양도 다릅니다. 인공지능 포토샵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에서 좌측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베타 앱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 포토샵 베타 버전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포토샵 베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도 보이지 않고 이미 설치된 데도 보이지 않죠? 좌측에서 베타 앱을 눌러야지만 베타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포토샵을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 베타 앱을 다시 설치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토샵을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adobe.co.kr 들어오신 다음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으로 들어오셔서 플랜 및 가격 보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포토그래피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모든 앱으로 구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학생 및 교사분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세상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첨단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포토샵의 기능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용하기 위한 포토샵 기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레이어와 합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냥이 하나 서 있는데요. 여기에 이 꼬마 사진을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마 사진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눕기 작업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합성에 꼭 필요한 작업이 눕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체만 선택하는 작업을 눕기 딴다고 하죠. 이 눕기 작업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선택 툴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또는 패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간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 주위를 사각형 박스로 둘러쌉니다. 그러면 그 사진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알아서 추측해서 선택을 해주게 되죠. 작업이 훨씬 빠르고 편리해지죠. 자, 이때 인공지능이 컬러를 구별을 해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선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돋보기 툴을 이용을 해서 해당 부분을 확대하고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만 선택을 제외시켜 주는 거죠. 자, 지금 뒤에 있는 펜스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라sso 툴을 이용을 해서 Alt 키를 누르고 이 구역 부분을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했죠? 이렇게 해서 선택된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들을 직접 손을 봐주셔야 좀 더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지금 꼬마를 선택했는데 여기 옷 부분이 선택이 좀 덜 됐네요. 자, 이때는 똑같이 라sso 툴을 선택하고 Shift 누르신 다음 이 부분을 이렇게 둘러싸주게 되면 선택이 합쳐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 목 부분도 뒤에 있는 펜스와 컬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대로 선택이 안 됐네요. 그러면 여기도 Shift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손바닥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맞춰주게 되죠. 자, 이제 이 꼬마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을 얹을 배경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꼬마를 얹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복사를 했죠? 여기 있는 배경 사진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사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온 그림은 굉장히 커 보이죠? 자, 그림을 열게 되면 이렇게 탭이 있죠? 이 그림은 탭이 여기에 있죠? 이 탭에 보시면 현재 원래 그림의 몇 퍼센트 사이즈인지 보이게 됩니다. 12.1%죠. 이 그림 원래 사이즈가 100%인데 그 그림의 12%로 축소가 돼서 보이고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 그림이 원래는 100%인데 30%로 지금 줄여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진이 크면 이 화면 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보는 거예요. 사진을 줄인 게 아니죠. 보이는 것만 멀리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마를 얹었는데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레이어에서 컨트롤 T 누르시고 코너에 마우스를 얹고 이런 식으로 줄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주는 거죠. 그 대신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배치를 시켜주면 마치 원래 있던 것처럼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을 한 뒤에는 밝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커브 들어가셔서 밝기를 여기 있는 배경 밝기와 맞춰주는 거죠. 자, 약간만 어둡게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원래 있던 것처럼 합성이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합성의 원리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택이죠. 선택이 제대로 돼야 합성을 하더라도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은 레이어죠. 포토샵은 모든 게 레이어 기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이어가 없으면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어도비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부 레이어가 기반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개념만 확실히 익히신다면 어도비에서 나온 어떤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하는 모든 작업도 전부 레이어 기반으로 작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모르면 포토샵의 인공지능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좀 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에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레이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열어봤어요.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를 누르시면 여기에 레이어라는 창이 있어요. 이 레이어 창을 열게 되면 레이어 창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들은 전부 팔레트라고 부르죠. 이렇게 사진이나 이미지를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이 사진이 책상 위에 붙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는 전부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위에 그림이 하나 얹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 위에 다른 그림을 하나 얹어서 붙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위에 꼬마가 하나 서 있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꼬마 사진을 하나 여는 거예요. 그 다음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 꼬마만 오려냅니다. 자, 여러분이 현실에서 사진을 여러 장을 풀로 붙여서 합칠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위로 오려서 풀칠을 한 다음에 사진 위에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을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부분들은 선택을 추가하거나 빼서 제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 이 선택한 부분은 가위로 자를 선이 되겠습니다. 이 점선을 따라서 가위가 움직여서 이 이미지를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제에서는 우리가 일일이 가위로 다 잘라야 되지만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구역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컨트롤 C로 잘라낼 수가 있죠. 컨트롤 C 하면 이 선택된 구역만 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배경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진이 위에 와서 붙게 돼요. 자, 여기서 선택한 부분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이걸 들고 여기 와서 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서 가져온 새로운 이미지를 위에 얹게 되면 이 이미지를 잡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무브 툴이 되겠죠. 이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새로 얹은 사진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레이어 창을 봅니다.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눈 모양이 보여요. 이게 잠시 끄는 기능인데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포토샵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이 눈을 꺼볼게요. 그러면 잠시 위에 얹힌 이미지가 가려지고요. 눈을 켜면 다시 보이게 되죠. 자,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꺼볼게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미지 없어졌죠. 켜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사이즈의 기준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느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바탕으로 열어놓은 사진 있죠. 이게 작업하는 사이즈의 기준입니다. 자, 그 사이즈에 맞춰서 모든 작업이 되는데요. 바깥쪽에 이렇게 까만 부분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어요. 이제 이 사이즈대로 작업을 할 것이고 그 위에 이렇게 꼬마 사진을 하나 얹어놨죠. 가위로 잘 나온 사진이 되겠죠. 자, 이때 아래쪽에 있는 눈을 끄면 격자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작업할 기본 사이즈 기준은 이 바탕화면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 사이즈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열었을 때 그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꼬마를 얹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잠시 꺼놔서 가려놨기 때문에 사이즈는 그대로지만 이미지는 이 꼬마 이미지만 있죠.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뭐예요? 빈 공간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이 격자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1층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2층이에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층과 2층 사이에는 콘크리트로 막혀져 있겠죠. 천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혀 있죠. 하지만 포토샵은 가상 공간이라고 그랬죠. 1층과 2층 사이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보여요. 자, 우리는 위에서 본다고 했죠. 위에서 보니까 지금 2층에 이 물체가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 있는 물체에 가려서 그 부분은 1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가려서 안 보이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 개념이 되겠습니다. 더 필요하면 더 위에 층수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인데요. 이 레이어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이 꼬마만 다른 사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냥 들고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이 뒷배경까지 다 가져가요. 내가 이 꼬마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위로 오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선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들고 왔습니다. 자, 이때는 꼬마 주위에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꼬마 이미지만 하나 얹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꼬마를 들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에 이미지가 있는데 꼬마만 어떻게 움직이나요? 지금 층이 다르다고 그랬죠. 2층에는 이 꼬마만 있기 때문에 1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2층에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1층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똑같아요. 2층과 1층 아예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 꼬마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꼬마 이미지를 축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꼬마만 축소할 수 없었죠? 선택을 해야 축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레이어에는 어차피 꼬마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선택할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T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조절점이 생겨요. 코너에 마우스를 얹으면 안팎으로 화살표가 생기게 되고요. 이때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죠.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아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동 툴로 이동을 시키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꼬마를 놓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대신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은 비율로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으네요. 자, 더 이상 사이즈는 변형을 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안쪽에 넣고요. 화살표가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죠. 이제 사이즈는 변형이 안 되겠죠? 위치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합성을 할 수 있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어디든지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냥 이렇게 선택만 돼 있으면 가져와서 얹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이 패스 기능이라든지 선택 툴의 기능을 완벽하게 익히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지만 레이어는 개념을 모르시면 인공지능 도움을 받더라도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레이어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레이어는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이용해서 꼬마를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레이어에 보시면 이렇게 밝은 색으로 바뀌어 있고요. 아래쪽 레이어 선택하면 또 밝은 색으로 바뀌죠. 자, 이게 선택된 레이어란 뜻이에요. 해당 레이어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그 레이어로 꼭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 꼬마를 한 명 또 놓고 싶어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복사해서 올까요? 자, 그럴 필요 없죠. 여기 현재 얹혀 있는 레이어만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2층에 있는 것들을 복사를 해서 3층으로 다시 올리는 겁니다. 자, 레이어 아이콘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 레이어 창 우측 상단 줄 4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패널 옵션이라고 나와요. 이 패널 옵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에 있는 아이콘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했죠?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커졌죠. 보시기가 좀 더 편리하실 수 있겠죠. 그
그 대신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모니터가 좀 커야 이용하시기가 쉽겠죠. 자, 여기서 해당 레이어를 잡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라고 보이시죠? 이 플러스에다가 해당 레이어를 얹으면 복사가 됩니다. 똑같은 레이어가 하나 더 나왔네요. 자, 그러면 위에 거 레이어 선택하고요. 똑같이 이동 툴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배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것은 좀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자, 사이즈 줄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레이어 상태에서 컨트롤 T 하시면 조절점 나오고 사이즈를 좀 더 조절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생성하고 레이어를 복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그 레이어에 투명도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당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 보시면 오페시티라고 나오죠. 어도비 프로그램은 오페시티라는 기능이 무조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프로그램은 하나만 완벽하게 익히시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훨씬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오페시티 값을 낮춥니다. 이 오페시티가 불투명도라는 뜻인데요. 이 불투명도가 낮아지면 뭐가 될까요? 투명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여러분이 보시던 여러 가지 다양한 합성 효과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봤던 밝기 조절 기능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래 배경에 있던 이 이미지의 밝기와 지금 새로 얹은 이미지의 밝기가 다르면 혼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자, 이때 밝기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주면 좀 더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밝기, 어둡기, 컬러 등의 조절들은 모두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커브를 이용을 해서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커브 들어갑니다. 자, 이 커브 상태에서 그래프를 잡고 아래로 내리면 어두워지고요. 그래프를 잡고 위로 올리면 밝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냥은 좀 어두워요. 그런데 꼬마는 너무 밝죠? 밝기를 조금만 낮춰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낮춰주면 밝기가 비슷하게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 OK 합니다. 그리고 이동 툴로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원래 있던 이미지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깔끔한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포토샵에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들이 있지만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인공지능 기능이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만 이용하면 포토샵을 처음 익히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작업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기본적인 선택이라든지 레이어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선택하고 합성하는 방법과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 시청을 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인공지능으로 배우는 포토샵.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을 지우거나 원하는 부분만 다른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과 마스크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사진을 찍고 나중에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이 한두 군데씩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진도 지금 여기에 있는 짐이 없다면 좀 더 좋은 사진이 되었을 텐데 지금 여기 놓여 있는 짐 때문에 망한 사진이 됐죠. 포토샵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없애줄 수 있습니다. 툴 팔레트에서 라쏘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없앨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대신 선택할 부분을 되도록이면 정교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교한 모양으로 주위를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결과물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인공지능으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Generate Fill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지 않고요. 그냥 Generate를 누르시면 현재 이미지를 주위의 이미지와 비교한 다음 인공지능이 필요 없는 부분을 깔끔하게 없애주게 됩니다.
자, 제너레이트 누릅니다. 물론 없애는데 시간은 약간 소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뭐 거의 완벽하게 없애지죠. 원래 물체가 있었던 걸 전혀 모르도록 깔끔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위에 있는 사람도 없애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선택이 되겠죠. Generate Fill 눌러줍니다. 그 다음 Generate 버튼 누르시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다른 그림으로 메꿔주게 되겠죠. 어때요? 완벽하게 없애주죠? 인공지능이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리 부분도 깔끔하게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Generative Fill 누르시고 Generate 누르면 원래 없던 이미지처럼 만들어주겠죠? 자, 여기도 없애졌죠? 자, 이런 식으로 Generate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깔끔하게 없애주게 됩니다. 자, 이때 세 가지 이미지를 변형해서 보여주게 되죠. 이 이미지도 있고 이 이미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금방 지운 부분이 레이어로 생성이 되죠. 그냥 원래 있던 이미지를 덮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위를 덮어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눈을 끄게 되면 원래 있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눈을 다시 켜면 이미지가 없어지게 되겠죠. 레이어로 덮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변형된 베리에이션이 또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이미지도 눈을 꺼보면 사람이 앉아 있는 건데요. 이 부분도 3가지로 변형해서 보여주게 되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2% 부족한 사진을 얼마든지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분을 없애줬는데요. 이때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 그 옆에 보시면 까만색 박스에 하얀색 색이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바로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분을 없애줄 경우 항상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마스크의 개념과 사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짐이 있던 부분을 눌러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돋보기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어색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해야 돼요. 이때 마스크의 기능을 모르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스크 선택하고 브러쉬로 칠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수정을 못하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그대로만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스크의 개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능은 아닙니다. 기본이 바탕이 돼야 인공지능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마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열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얹을 다른 이미지를 또 하나를 가져올게요. 자, 이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이미지 전체를 복사할게요.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되고요.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위에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그런데 꼬마 사진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에 크게 나오죠. 자, 사이즈가 더 커서 그렇습니다. 해당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T 합니다. 그러면 여기 조절점들이 나오죠. 자, 이 조절점을 잡고 사이즈를 줄여서 지금 위에 얹을 사이즈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이 위에 얹었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위에 꼬마가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꼬마만 필요한데 배경까지 다 온 상태예요. 자,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꼬마 외에 배경은 없애줘야 되겠죠. 자, 이 배경을 이런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지운다든지 또는
여기 있는 지우개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운다든지 하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위에 꼬마 그림을 레이어에서 선택을 한 다음 아래쪽에서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자, 이게 마스크 기능인데요. 마스크를 눌러주게 되면 원래 꼬마 그림 레이어 옆에 하얀색 도화지가 하나 붙어서 두 개가 얹혀 있는 레이어가 생기게 되죠. 자, 이게 마스크인데요. 이 마스크의 기능은 언제든지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도록 마스크에서 칠해진 부분을 가려주는 기능입니다. 꼬마 이미지는 좌측에 있고 하얀색 도화지가 우측에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우측에 있는 하얀색 도화지를 선택하면 코너에 하얀색 격자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마스크가 선택됐다는 뜻이고요.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미지에 격자가 생기죠. 이때는 이미지가 선택된 겁니다. 자, 마스크를 선택을 합니다. 격자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툴에서 브러쉬를 선택하세요. 자, 이 브러쉬는 뭔가를 칠할 때 쓰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까만색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 포그라운드 컬러가 브러쉬로 칠하는 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포토샵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컬러를 바꿔주면 다른 컬러가 나오게 되겠죠. 자, 컬러를 선택할 때는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컬러 피커가 나오고요. 우측에서 컬러의 종류를 선택하고 좌측에서 그 컬러의 원색, 어두운 색, 밝은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까만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까만색 선택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만색이 나온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에 마스크를 클릭하시고요. 마스크가 선택되면 이 브러쉬로 여기 있는 배경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붓으로 칠하는 부분이 색깔이 입혀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그림이 뚫려지게 됩니다.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칠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툴에서 브러쉬 선택하고 위에 있는 컨트롤 팔레트에 보시면 브러쉬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8포인트인데요. 이걸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자, 그 다음 이미지에 마우스를 얹으면 동그라미가 생겼죠? 사이즈가 더 커졌죠? 더 커졌죠? 네, 이런 식으로 브러쉬 사이즈를 확인하면서 사이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칠해 볼게요. 자, 칠할 때 항상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칠을 합니다. 그러면 칠하는 부분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자, 손바닥 더블 클릭하고요. 스페이스 눌러서 위치를 움직이고 브러쉬로 마스크에 계속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을 하면 지금 칠하는 부분이 꼬마의 이미지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가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칠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칠하는 부분은 전부 가려지면서 바닥 그림이 보이게 되죠. 자, 지금 까만색으로 칠해진 부분 보이시죠? 자, 이 까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 그림을 가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뚫리게 되는 겁니다. 자, 더 칠해 볼게요. 이 부분도. 자, 이런 식으로 칠해서 꼬마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마스크 기능인데요. 마스크는 까만색은 뚫리는 거고요. 하얀색은 레이어가 그대로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하얀색이 전체가 칠해져 있을 때는 원래 있던 꼬마의 배경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까만색으로 칠을 하니까 그 부분은 뚫려서 아래가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뭘까요? 자, 이런 식으로 꼬마를 지우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냥 딜리트로 지우든지 지우개 툴로 지우게 되면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까만색일 때는 뚫려서 아래가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얀색은 뭐죠? 원래 레이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툴 팔레트에 있는 컬러로 와서 구부러진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다시 칠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있던 그림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 정경색을 까만색으로 만든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언제든지 나중에 다시 와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돋보기 툴로 다시 확대를 하고요. 스페이스로 위치를 움직여 놓고 브러쉬 툴로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정교하게 지워야 할 부분은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줄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조금씩 칠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완벽하게 없애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때는 한 번에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칠해주게 되면 완벽하게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선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마스크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보이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칠해 봤는데요. 자, 칠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지워졌어요. 자, 이럴 때는 다시 하얀색으로 바꾸시고요.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이 부분을 다시 칠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상복귀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만 다른 그림 위에 얹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마스크 기능인데요. 앞서 봤던 인공지능이 원하는 부분을 지울 때도 마스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모양은 사각형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한 구역으로 칠해져 있죠. 여기 있는 하얀색 부분이 레이어가 보이는 거고요. 까만색은 어떻게 되죠? 뚫려서 아래가 보이는 거죠. 자, 이 레이어를 잠시 꺼보도록 할까요? 해당 레이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Disable 레이어 마스크 해줄게요. Disable은 잠시 그 기능을 꺼주는 겁니다. 자, 마스크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배경도 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마스크를 누르고 Enable로 바꿉니다. 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아래쪽을 눈을 켜면 다시 이렇게 덮여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이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인공지능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는 브러쉬를 이용을 하고요. 마스크를 선택한 다음 여기에 하얀색이 아니고 까만색을 칠하면 가려진 아래에 있던 이미지가 보이게 되겠죠.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 그 다음 여기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가 선택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레이어를 선택하면 그냥 칠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자, 마스크를 선택하시고 포그라운드 컬러 정경색을 까만색으로 지정을 한 다음 칠을 해보면 원래 있던 이미지가 다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까만색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다시 하얀색으로 바꿔주고요. 이 부분을 칠해주면 원래 있던 이 이미지가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칠을 해서 가려주게 됩니다. 자, 마스크만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레이어와 마스크가 합쳐진 상태로 보이는 건데 마스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어디에 칠해졌는지 보이죠? 이렇게 칠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서 칠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를 다시 선택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할 때 언제든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포토샵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미지를 변형을 하거나 이미지의 일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바꾼다던가 또는 지울 때는 무조건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인공지능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기능만 잘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무궁무진하죠. 자, 이렇게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아래쪽에 사람들이 많아서 보기가 안 좋아요.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라sso 툴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마우스에 손을 놓고 Generative Fill 누르시고요. Generate 누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없애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감쪽같이 없애줄 수가 있죠. 그리고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또 마스크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하게 되고요. 자, 원래 이미지는 레이어의 눈을 꺼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사람까지 같이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구역을 한꺼번에 선택하면 좀 편하긴 하겠지만 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분 따로따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또 선택을 이 부분만 하셔서 Generative Fill 누르시면 없어지죠? 레이어는 또 하나가 생겼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마스크가 입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리는 비슷한데요. 선택한 구역을 다른 이미지로 덮는 것은 똑같지만 지우는 개념이 아니고요. 다른 이미지를 입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라sso 툴 선택하시고 여기에 폭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적당히 구역 선택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사람까지 같이 없애주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사람도 없애주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Generative Fill 누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Generate 누르면 그냥 이 이미지를 지우는 개념으로 덮어줄 텐데요. 우리는 지우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뭔가 다른 이미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프롬프트에 뭘 채울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포토샵에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영문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제 한글로 입력해도 전부 적용이 됩니다. 자, 폭포라고 써볼게요. 자, 폭포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Generate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구역에 폭포 이미지를 합성을 해주게 되겠죠? 자, 어때요? 폭포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똑같이 마스크가 씌워져 있습니다. 자, 이 폭포 그림은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고 마스크는 그 폭포 부분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폭포 이미지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으네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서 폭포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윗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돋보기로 확대를 한 다음 어색한 부분을 마스크에서 지워주면 되는 겁니다. 지워준다는 것은 아래 이미지가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자, 브러쉬 선택하시고 브러쉬의 굵기 조절을 하시고요. 그림 위에 얹어서 브러쉬의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 레이어에 있는 마스크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폭포가 없고 아래가 뚫려서 보이려면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까만색이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스크에서 까만색은 뚫리는 거고요. 하얀색은 그 레이어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브러쉬로 이 부분을 까만색으로 뚫어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 폭포는 눈을 꺼보면 원래 없던 게 생긴 거죠. 이 위에 있는 폭포 이미지가 아래 거를 덮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정경색을 화살표를 눌러서 위쪽으로 올려놓고요. 자, 이 부분에 살짝 칠해줍니다. 그러면 원하는 부분을 없애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손바닥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스크의 기능이 되겠어요. 마스크도 포토샵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익혀 두셔야 되겠죠. 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까만색은 뚫려서 아래가 보이고 하얀색은 그 레이어가 그냥 보인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언제든지 쉽게 이 마스크로 간단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얼굴을 보정하는 인공지능 기능을 알아보고 도장 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경우에 얼굴에 있는 잡티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포토샵의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복잡한 작업 없이 간단하게 얼굴의 잡티를 제거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얼굴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굴 부분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얼굴에 보시면 이렇게 잡티들이 많이 있죠. 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쏘 툴로 제거할 부분을 대충 감싸줍니다. 자, 이렇게 감싸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의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Generative Fill 기능을 누릅니다. 그러면 프롬프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얼굴 부분에 다른 이미지를 넣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Generate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피부톤을 계산을 해서 자연스럽게 잡티 없는 피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완성이 됐죠? 자,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얹혀지고요. 이 위를 덮어줬죠? 레이어에 눈을 꺼보겠습니다. 자, 원래 있던 이미지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죠?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피부톤을 유지하면서 깔끔한 얼굴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축소를 해보면 아까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베리에이션에서 세 가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얼굴 톤이 세 가지로 변형이 됐습니다. 세 가지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원래 있던 빛 반사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완벽한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왼쪽도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또 확대를 하고요. 여기 있는 라쏘 툴로 깔끔하게 만들 부분을 선택을 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레이어에서 원본 사진을 꼭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위쪽에 수정한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원본에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 레이어 선택하시고 Generative Fill 누릅니다. 그 다음 Generate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자,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된 상태인데요. 자, 이 경우 우리가 의도했던 거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때 베리에이션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된 게 보이죠? 자, 이게 아까와 비교해서 훨씬 나아졌죠? 자, 축소를 해볼게요. 원래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보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아직은 완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인공지능만으로는 안 되고 도장 툴, 즉 스탬프 툴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의 손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포토샵에서의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토샵의 기본 기능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퀄리티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장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툴은 좌측 툴 팔레트에서 스탬프 모양이 도장 툴이 되겠습니다. 이 도장 툴 클릭하고 기다리게 되면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도장 툴입니다. 도장 툴을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 도장 툴은 지우고자 하는 부분 위에 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도장 툴 선택하면 위쪽에 브러쉬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뭔가 칠을 한다고 하면 전부 이 브러쉬 사이즈가 붙어 있어요. 자, 이 브러쉬 사이즈에서 사이즈를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크기 조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를 조절을 한 다음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그 옆에 있는 깔끔한 부분으로 덮어 씌워주는 겁니다. 자, Alt 키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타겟 표시로 바뀌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이 위에 덮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해볼게요. Alt 키 누르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키보드에서 Alt 키에 손을 떼고요. 이 위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 덮어지는 모양이 보이시죠? 자, 원래 이 부분을 이 위에 가져가는 거예요. 칠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십자 표시가 같이 움직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던 피부가 이 위에 덮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덮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도장 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알기 쉬운 그림을 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냥이 있는데요. 이 사냥을 옆으로 하나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장 툴 또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에서 Alt키 누르시고 옮길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키보드에서 Alt키에 손을 뗍니다. 그러면 브러쉬 사이즈가 나오게 되죠.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Alt키를 누르고 찍은 사냥의 이마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오게 되죠. 자, 이제 클릭해서 문지르기만 하면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해볼게요. 클릭, 문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모양이 그 옆에 그대로 칠해지죠. 자, 그러면서 내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 원래 원본 사냥에 보시면 십자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십자 표시가 그대로 내가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계속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장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 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덮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칠하면 쌍둥이 같이 사냥이 두 마리가 나오게 되죠. 예, 이렇게 칠해주게 되겠죠. 자,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브러쉬 사이즈 조절 없이 했지만 좀 더 정교하게 하셔야 될 경우 브러쉬 사이즈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좀 더 정교하게 칠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칠해줍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옮겨지게 되겠죠. 자, 칠하면서 십자 표시를 잘 보면서 하셔야 되겠죠. 자, 좌측 사냥에 있는 십자 표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시면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칠해주시면 원하는 부분을 그대로 옮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도장 툴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 있는 풀도 여기에 또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원본으로 바꿔볼까요? 파일에 들어가셔서 리버트 눌러줍니다. 그러면 처음 이미지를 열었을 상태가 되죠. 자, 다시 Alt키 누르고요. 여기 있는 풀을 클릭합니다. Alt키 손을 떼고요. 여기에 그대로 칠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풀을 옆에 그대로 옮겨줄 수가 있겠죠. 마치 원래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에 원하는 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후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못이 박혀 있고요. 여기에 옹이가 있죠. 이걸 없애주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합니다. 이럴 때도 도장 툴 이용하시면 되겠죠.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Alt키 누르고 여기를 찍고요. 이 옆에 그대로 클릭해서 칠해줍니다. 클릭. 또 Alt키 누르시고 클릭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메꿔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메꿔주면 원래 있던 이미지처럼 완벽하게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용도로 이용하게 되고요. 좀 더 넓은 범위에서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있는 선을 없애야 되겠어요. 그러면 Alt키를 눌러서 클릭을 하시고요. 이 위에 그대로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 아래 게 복사가 되니까 여기에는 좀 동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가까운 곳을 찍어주고요. 그대로 클릭해서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옮겨주시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선도 깔끔하게 없애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완벽하게 없앨 수 있죠. 자, 이게 전부 도장 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도장 툴은 다양한 곳에 활용이 돼요. 사진을 찍었을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 도장 툴로 없애거나 또는 복제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요. 얼굴 같은 부분도 많이 이용하게 되죠. 자, 여기 있는 돌도 움직여 볼까요? 자,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Alt키 누르고 돌을 클릭하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칠을 해주면 똑같은 돌이 하나 더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 돌을 이 위에도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자, 어떻게 되죠? 십자 표시가 따라서 오죠. 자, 여기를 칠하면 여기도 따라옵니다. 여기를 칠하면 여기도 따라오죠. 자, 처음에 찍었던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가면 여기 있는 십자 표시가 계속 쫓아오는 거죠. 자, 마우스에 손을 떼고 또 칠하면 또 쫓아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찍어 주셔야죠. 자, 컨트롤 누르고 또 여기를 찍어 주고요. 이번에는 여기로 와서 칠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칠해 주셔야 처음에 찍은 자리와 다른 자리에 복사하더라도 그대로 그 물체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 표시가 또 그 부분으로 옮겨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찍어야 된다면 다시 컨트롤 누르고 이 돌을 다시 찍고 이번에는 여기에다 칠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찍어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도장 툴의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칠을 했을 때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본 레이어가 그대로 있어요. 이 위에 덮어서 칠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죠. 자, 지금 여기 있는 돌을 없애고 이 돌만 남기고 싶은데 이 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두 기능을 이용을 해서 돌아가더라도 이용한 순서대로 앞에 단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없어지겠죠? 자, 저는 나중에 칠한 이 돌은 그대로 있고 앞서 칠한 이 돌은 없애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앞서 인공지능으로 이 피부 보정을 할 때도 레이어를 만들어서 피부를 보정을 해줬었죠. 이 도장 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리버트 해볼게요. 얼굴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는 빈 공간이 있죠? 자, 이때 여기 있는 도장 툴을 이용을 해서 Alt 키를 누르고 여기를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가져가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새로 만든 레이어에는 아무런 그림이 없기 때문에 복사할 그림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레이어에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이미지가 복사돼서 얹혀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도장 툴을 선택을 하시고 상단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커런트 레이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를 누르신 다음 올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레이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여기 보이는 상태가 복사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위에 있는 빈 레이어를 선택을 했지만 도장 툴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다음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덮어지죠, 지금. 그렇죠? 자, 지금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지만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다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옮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레이어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덮어줄 수 있고요. 이거는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꺼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용을 하실 때 항상 레이어를 만들고 컨트롤 패널에서 올 레이어로 바꾼 다음 도장 툴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칠해 볼게요. 비어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올 레이어 바꾼 다음 아래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Alt 키 누르고 찍어주고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칠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위에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지가 않고 티가 나죠? 왜냐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밝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는 어둡고 여기는 밝은데 밝은 곳을 어두운 곳에다 그대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상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장 툴이긴 한데 다른 기능이 있는 도장 툴을 이용합니다. 툴 팔레트에서 도장 툴 위에 보시면 밴드 모양이 하나 보이죠? 자, 이걸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힐링 브러쉬 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힐링 브러쉬 툴은 도장 툴과 동일한 기능인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칠한 부분을 주위와 섞어서 티가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Alt 키 누르고 아래쪽을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t 키 떼고요. 여기에다 칠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밝은 곳이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어우러지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때요? 티가 전혀 안 나죠? 자, 다시 Alt 키 누르고 여기 찍고요. 여기를 다시 칠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전혀 위화감 들지 않고 깔끔하게 칠해지죠? 그 이유는 그 주위를 내가 칠하는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적당히 섞어서
티가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힐링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도장 툴은 그대로 옮기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힐링 브러쉬는 옮기고 주위와 섞어서 티가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두 개가 각각 용도가 있겠죠. 자, 이 힐링 브러쉬를 이용할 경우에도 직접 그 레이어에 칠하는 것보다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용하는 게 낫겠죠. 자, 다시 리버트한 다음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 선택합니다. 자, 이때도 똑같이 커런트 레이어가 컨트롤 패널에 나와 있죠. 자, 이걸 눌러서 올 레이어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Alt 키 누르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를 칠해 주세요. 이렇게 칠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죠. 거의 완벽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좀 더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 있는 코 있는 부분도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칠을 해줌으로써 원래 이미지와 잘 섞어져서 티가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더 자연스러워지죠? 그냥 도장 툴로 칠했을 때보다는 훨씬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얼굴에 후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능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겠죠. 일일이 하나씩 다 칠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힐링 브러쉬나 또는 도장 툴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거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볼까요? 여기 있는 라sso 툴을 이용을 해서 자, 이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 여기에 제너레이티브 필 하시고 제너레이트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 부분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겠죠? 자, 그 다음 돋보기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반복적으로 주시면 되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미지가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분은 한 번 정도만 적용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힐링 브러쉬나 도장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메꿔주는 거죠.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없애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인공지능만으로 만든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확대가 돼 있지만 확대를 끄고 해보시면 자, 피부가 많이 달라졌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과 수작업을 혼용을 해서 쓰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에 좀 더 가깝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만능은 아니죠. 기본기가 있어야만 인공지능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시더라도 기본 기능은 꼭 익혀두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배우는 포토샵, 이번 시간은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포토샵 화면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이 열리게 되겠죠. 실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하고 적용시키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툴 팔레트에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선택할 것은 이 꼬마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미지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 유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선택 구역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바닥에 마우스를 얹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바닥을 선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꼬마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꼬마 주위에 핑크색 테두리 선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내가 선택하려고 마우스를 얹은 그 주변 구역을 유추를 해서 어디를 선택할지 인공지능이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구역이 맞죠? 그러면 이 안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이 흐르고 마우스를 바깥으로 빼주면 이렇게 선택 구역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모자도 선택해야 됩니다.
모자 위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또 테두리에 핑크색 선이 나오게 되죠.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모자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이 꼬마는 그대로 놔두고 바깥쪽 배경을 바꾸고자 합니다. 자, 이럴 때 선택을 반전시켜 줍니다. 지금 꼬마가 선택되어 있는데 바깥쪽을 선택해서 배경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셀렉트에서 인버스 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반전돼요. 꼬마는 선택 안 되고 배경이 선택되죠. 자, 여기서 Generative Fill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배경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Generative Fill 누릅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창과 Generate 버튼이 나오는데요. 프롬프트에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Generate를 누르면 알아서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Generate 눌러볼게요. 자, 지금 배경이 바뀌었죠? 원래 배경은 이 배경이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세 가지로 변형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배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 배경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변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하게 배경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인공지능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보지 않고 가까이 확대를 하게 되면 약간 어색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도 약간 어색하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어색하게 나오죠. 이런 데는 뭐 거의 완벽하지만 중간중간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고 어색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하더라도 기본 기능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제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겠죠. 기본 기능 선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열어봤습니다. 포토샵에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선택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과를 옆에 하나 더 복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냥 이 사과를 복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사과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내가 직접 선택을 해야 되죠. 우선 사과를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툴 팔레트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이죠? 이 돋보기 툴로 내가 원하는 구역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확대할 구역에 클릭을 하고 우측으로 드래그하면 확대가 되고요. 좌측으로 드래그하면 축소가 됩니다. 자, 클릭, 드래그 확대, 드래그 축소. 자, 이런 식으로 우측과 좌측으로 돋보기 툴을 클릭해서 움직여서 확대 축소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사과가 가려졌네요. 사과를 좀 더 위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손바닥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그림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 손바닥 툴을 매번 선택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단축키를 쓰는 거죠. 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떤 툴이 선택되어 있어도 항상 이 손바닥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그림을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에 손을 떼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선택 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각형과 원형 선택 툴이에요. 자,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점선이 움직이죠. 이게 이 구역이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뭘 할까요? 이 그림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곳의 색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그림을 움직일 때는 툴 팔레트에 있는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한 구역 자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정 구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구역을 일단 가위로 잘라야 되겠죠? 자, 자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위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택의 개념이에요. 사진에서 내가 이 부분만 옮기고자 한다고 해서 그냥 옮겨지지는 않죠. 뭔가 그 부분을 가위로 자르든지 아니면 틀을 만들든지 해서 옮겨야 되겠죠. 자, 그게 선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옮기는 것은 무브 툴,
이동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금방 한 명령 취소는 컨트롤 Z.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게 선택의 개념인데요. 선택 툴은 두 가지가 있죠. 사각형과 원형 선택 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 원으로 선택되고요. 그 다음 사각형 선택 툴은 사각형으로 선택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과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사각형이 아니고 원이죠. 자, 그래서 원형 선택 툴 선택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사과를 선택하는데 선택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기준점이 어디가 됩니까? 좌측 상단점,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선택 구역이 넓어지게 되죠. 여기 있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이 끝점과 좌측 끝점을 딱 이은 이곳에 클릭해서 정확하게 원을 잡아야 되는데 잡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안내선을 꺼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자가 있고요. 여기 좌측에도 자가 있어요. 이 자 중간에 마우스를 얹으면 어떤 툴이 선택돼 있어도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도 화살표로 바뀌죠. 이제 자에서 안내선을 꺼낼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이 선이 안내선이 됩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러면 초록색 선이 하나 나오죠? 자, 좌측도 마찬가지로 클릭 드래그해서 선을 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이 또 하나가 나왔네요. 이 두 개의 안내선이 교차되는 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안내선은 마우스를 선 위에 얹으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다시 옮길 수가 있고요. 필요 없으면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다시 꺼낼게요.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원형 선택 툴로 자, 이 점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맞춰서 그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사과의 이쪽 부분이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바닥까지 선택이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동 툴로 움직이게 되면 사과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덜 된 부분을 바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돋보기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 부분 확대를 하고요. 스페이스로 이동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라쏘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라쏘 툴은 아까와 같이 사각형과 원형 선택 툴과 다르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툴입니다. 자,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내가 그리는 모양대로 선택이 돼요. 그 대신 처음과 끝점이 이어져 있어야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마우스에서 손을 여기서 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한 점과 끝점을 얘가 알아서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점선으로 이어지면서 이 구역이 선택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택을 추가하거나 선택을 빼줘야 할 경우가 있는데 새로 그리려면 어렵죠. 똑같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추가해서 더하거나 뺄 경우에 선택 툴로 그 부분을 추가하거나 빼게 하는 기능이 Shift 키가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선택 옆에 플러스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더 추가해 주는 거죠. 여기는 좀 튀어나왔어요. 여기는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 툴 옆에 마이너스라고 나오죠?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빠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고 빼주면서 좀 더 정교하게 선택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앞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물체를 선택할 때도 선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하거나 빼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과의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키죠? Shift죠. Shift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한 번에 다 할 필요가 없죠. 조금씩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제대로 선택 안 된 부분을 완전하게 선택해 줬습니다. 여기는 좀 이상해요. 그러면 Alt키로 또 빼줍니다. 예전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편리하게 선택하고 빼줄 수 있죠. 자, 그 대신 아직은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수작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결과물을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lt키를 눌러서 빼주게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툴 팔레트에서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주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사과를 움직이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사과는 그대로 있고 또 하나가 나오고 싶은 거죠.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여기 있는 사과를 가위로 잘라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과는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복사 기능을 이용합니다. Alt키를 누르면 마우스에 화살표가 두 개가 생기죠? 복사 기능이에요. 아까 Alt키는 또 어떤 기능이 있었어요? 선택 툴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뺄 때도 이용을 했죠? 키보드에 키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Alt키가 바로 그런 경우죠. 선택 툴을 선택을 했을 때는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구역을 빼주는 기능을 하고요. 이동 툴, 무브 툴을 눌렀을 때 Alt키를 누르면 복사하는 기능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사과가 하나 더 나왔네요. 자, 선택이 이제 필요 없죠. 안 그러면 계속 움직여요. 컨트롤 D에서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과를 복제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사과를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복사할 때는 Alt를 먼저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돼요. Alt에 손을 떼시면 안 되겠죠? 마우스에 손을 떼고 Alt에 떼면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Alt가 필요 없죠. 일단 하나를 복사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또 복사를 하려면 또 Alt 누르고 또 움직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무한대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을 더하거나 뺄 때는 어떤 선택 툴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라쏘 툴, 사각형 선택 툴, 원형 선택 툴 어떤 것이든 Shift를 누르면 더해지고 Alt를 누르면 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꼬마를 아까와 같이 바꿀 텐데요. 우리가 선택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꼬마 주위를 대충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그 선택 구역 안에서 포토샵이 알아서 선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선택됐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얹어서 그 주위에 동일한 물체를 얘가 파악을 해서 선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구역을 정하게 되면 장점은 이 꼬마와 꼬마가 쓰고 있는 모자를 한 덩어리로 인식해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선택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뒤쪽에 이렇게 신발이 같이 선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제대로 선택이 안 된 거니까 자, 여기 있는 라쏘 툴로 여기를 빼줍니다. Alt키 누르시고요.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가 아니고 선택 구역에서 제외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도 제외를 시킬게요. 자, 이렇게. 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빼주시면 됩니다. 자, 포토샵은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일수록 결과물도 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빼주시고요. 자, 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잘 됐네요. 자, 다 선택이 제대로 됐습니다. 자, 다시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딱 맞춰줄게요. 자, 이제 배경을 바꿔야 되니까 뭘 바꿔야죠? 바깥쪽을 바꿔야죠.
지금은 어디가 선택되어 있어요? 꼬마죠? 이동 툴로 이동을 시켜보면 꼬마가 선택되어 있죠. 우리는 이 꼬마를 바꿀 게 아니고 배경을 바꿀 거죠. 그러면 선택을 반대로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셀렉트에 있는 인버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버스 하게 되면 선택된 꼬마는 선택이 안 되고요. 배경이 선택돼요. 자, 여기는 이동 툴로 움직여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꼬마는 가만히 있고 배경만 움직이죠. 지금 배경이 선택돼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제너레이티브 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제너레이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의 인공지능이 알아서 배경을 바꿔주게 되겠죠. 자, 물론 바꾸는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자, 바뀌었네요. 아까보다 좀 더 퀄리티가 나아지죠. 뭐 거의 완벽합니다. 이런 바닥에 있는 그림자까지 전부 표현이 되죠. 자, 또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길 위에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자, 또 이것은 흙바닥 위에 있는 것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변형된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걸로 해볼까요?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완벽하죠. 우리가 아까 선택을 이런 데까지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이 뒤에도 그대로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과물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선택만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바지 사이 부분도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포토샵의 인공지능 기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기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토샵의 기본 기능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실 때도 포토샵의 기본 기능을 알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죠. 포토샵도 기본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포토샵 설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샵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제너레이트 기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포토샵과 일반 포토샵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포토샵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았어야 하는데 얼마 전부터는 포토샵 구독자는 다 다운을 받아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죠. 포토샵을 구독하시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을 이용을 해서 어도비 제품군들을 설치하고 제거를 하게 되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에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범주 부분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베타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타 앱을 누르시게 되면 어도비 사이트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베타 앱들이 보이게 됩니다. 포토샵 베타, 일러스트레이터 베타, 프리미어 프로 베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앱들이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어도비 앱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토샵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포토샵 베타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어도비 포토샵 베타라고 설치가 되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포토샵과 다른 베타 포토샵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합쳐지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포토샵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베타 앱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포토샵의 선택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복 시청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도 어떤 사진이든 간단하게 배경을 원하는 배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배우는 포토샵.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멋진 텍스트를 꾸며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뉴 파일을 누르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웹 버튼 누르시고요. 1920, 1080 FHD 사이즈 화면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트보드는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 아트보드는 인쇄용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 세로 설정을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팔레트에서 T라고 되어 있는 툴을 누르시고요. 도화지 위에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포토샵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 툴로 위치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은 이 텍스트의 폰트와 사이즈를 조절해야 되겠죠. 자, 하단 설정 바에서 서체 부분 클릭하시고 글씨 안쪽을 채우기 위해서 굵은 서체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이즈 조절을 해볼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텍스트 사이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 윈도우 메뉴를 누르시고 레이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텍스트가 쓰여진 레이어를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 부분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글씨 부분에 컬러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한 Generative Fill 바를 여신 다음 Generative Fill 누릅니다. 그 다음 이 텍스트 안쪽에 무지개 컬러를 넣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원래 영문만 됐었죠? 이제 한글도 상관없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7가지 무지개 색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Generate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지개 컬러로 텍스트 안쪽을 채워주게 되죠. 자, 프로퍼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퍼티 창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프로퍼티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퍼티에 보면 베리에이션 부분이 있는데요. 베리에이션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생성을 했을 경우에 3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미지고요. 그 다음 2번째, 그 다음 3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레이어를 보시면 텍스트 레이어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위에 다른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돼서 지금 이 컬러로 만들어졌죠. 다시 키보드의 컨트롤 키 누르고 텍스트 레이어에서 아이콘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이 되죠.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 필요 없습니다. AI가 알아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죠.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Generative Fill 다시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파스텔 톤으로 채워주도록 해볼까요? 다시 프롬프트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5가지의 파스텔 톤 컬러로 채워달라고 해보겠습니다. 5가지의 파스텔 톤 컬러로 채워주세요 썼습니다.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네요. 우리가 일일이 컬러를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에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토샵 자체적인 AI 기능만으로는 이 안에 여러가지 이미지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컬러만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이런 텍스트를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사이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파이어플라이 adobe.com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 효과라고 나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여러가지 텍스트 효과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하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텍스트 효과들이 여기에 있네요.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끝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 이미지나 마우스를 얹게 되면 프롬프트 시도하기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우측에 생성 프롬프트를 볼 수가 있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프롬프트 입력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어플라이 대신에 IB96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IB96이라고 입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롬프트는 기존에 있던 글씨를 만든 프롬프트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면 원하는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서 또 다른 이미지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두 보기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컬러 대리석 눌러볼까요? 그러면 컬러 대리석 프롬프트가 적용되고요. 무지개 대리석 무늬 종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베리에이션이 나오고요. 그런 이미지로 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서 샘플 프롬프트 눌러주시면 전 단계로 오게 되죠. 여기서 모양도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촘촘하게, 중간 정도, 느슨하게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글꼴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글꼴도 원하는 글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배경색을 지정하면 이 글씨 부분만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배경과 글씨가 붙은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경색을 없음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격자 무늬로 주면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글씨만 다른 곳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배경색 없음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 해당 이미지의 마우스를 얹게 되면 여기에 내려받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이 텍스트를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받기 버튼 누를게요. 자, 컨텐츠 자격 증명 포함됐다고 하죠. 이 이미지를 AI로 생성했다는 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다운로드 됐네요. 자, 여기 내려와 있죠? 자, 이걸 그대로 포토샵에서 원하는 곳에 얹어주시면 되는 거죠. 포토샵에서 파일 들어가셔서 오픈 하신 다음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셔서 지금 내려받은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내려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이미지를 얹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미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가져오도록 할까요? 자, 지금 레이어로 떠 있는 상태죠.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신 다음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를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텍스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텍스트 쓰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포토샵에서 텍스트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텍스트를 쓰는 툴은 좌측 툴 팔레트에서 T라고 써있는 툴을 누르시면 텍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어도비에서 T라고 쓰여있는 것은 무조건 텍스트 쓰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타입 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타입 툴로 도화지에 클릭하게 되면 기본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포토샵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긁어주고요.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기본적인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워드 써보셨을 텐데요.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좌측 부분이 서체가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폰트에 볼드체라든지 이태릭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옆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서체는 현재 볼드체만 지원을 하죠. 자, 그런데 만약 다른 서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서체에 대한 레귤러, 이탈릭, 볼드 이탈릭, 볼드체, 블랙체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죠.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직접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얹으시면 화살표가 손가락 양옆으로 생겨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키워주거나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눈대중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컬러 지정을 해줄 수 있죠.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여기는 타입 툴로 다시 이 안쪽에 가져가게 되면 I자 커서가 나오고요. 바깥쪽으로 나가면 점선 모양이 테두리에 생기게 되죠. 자, 이것은 새로운 레이어에서 글씨를 쓰는 게 되겠고요. 안쪽으로 넣었을 때 점선이 없어지는 것은 글씨를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점선이 생기겠어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죠. 새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의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워드 프로세서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포토샵은 상관없습니다.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잡고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타입 툴로 다시 클릭해서
별개로 움직이는 또 다른 텍스트를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다시 이동 툴을 눌러서 원하는 곳에 또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텍스트를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타입 툴을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가져가서 편집 상태로 바꿉니다. 자, 지금 점선이 없어졌죠?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텍스트를 변형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이렇게 3줄 정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엔터 치고 엔터 쳤죠? 여러분 워드나 똑같아요.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이동 툴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씨에 대해서 또 변형을 할 거예요. 그때는 타입 툴을 또 선택하고 와서 클릭하고 하실 필요 없이 이동 툴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위에 컨트롤 패널이 없죠. 컨트롤 패널은 여기 있는 타입 툴로 원하는 글씨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동 툴을 이용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때 레이어에 있는 아이콘 부분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되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글씨가 왼쪽으로 붙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단락 부분이에요. 자, 전체를 중앙 정렬할 건지 그 다음 좌측 정렬할 건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중앙 정렬하고 또 이동 툴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타입 툴은 글씨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동 툴은 글씨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또는 글씨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글씨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조절을 할 수 있는 캐릭터 윈도우가 있습니다. 자, 상단 윈도우 메뉴 누르시면 여기에 캐릭터라고 나오죠. 이 캐릭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있던 컨트롤 패널보다 더 많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폰트와 글자 스타일, 그 다음에 크기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못 보던 게 하나 나왔네요. 행간이 되겠습니다. 자, 행간 클릭해서 움직여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넓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는 자간이 되겠습니다. 글씨와 글씨 사이 간격이 되겠죠. 이렇게 자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원래 기본값은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고가 나옵니다. 글씨를 위아래로 길게 만듭니다. 자, 길어졌네요. 기본값은 100%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은 장평이 되겠습니다. 글씨를 옆으로 넓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100%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볼드체, 이태릭체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위첨자, 아래첨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타입 툴로 원하는 부분 긁고요. 여기 있는 위첨자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첨자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줄, 그 다음 취소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도 있죠. 자, 지금 뭔가 이상하죠. 자, 우리가 앞서 배울 때는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긁었을 때만 글씨에 대한 변형을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커서만 깜빡일 경우에는 아무리 바꿔도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씨를 긁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동 툴을 선택하면 컨트롤 패널이 나오지 않았죠. 자, 하지만 캐릭터 팔레트를 열게 되면 타입 툴로 일일이 글씨를 긁고 선택을 하지 않아도 이동 툴 상태에서 레이어만 선택하면 그 레이어에 있는 글씨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전체를 바꾸고자 할 때는 구태여 타입 툴 선택할 필요 없이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레이어만 선택하신 다음 캐릭터 팔레트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부분만 바꿔야 돼요. 그럴 때는 타입 툴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글씨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그 다음 정렬을 우측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컬러도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컬러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하는 부분만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요. 글씨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 서체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레이어에 있는 전체 텍스트 중에서 원하는 부분만 바꿀 때는 타입 툴로 긁어서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 레이어에 있는 글씨 전체에 대해서 변형을 할 때는 타입 툴로 바꾸지 않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조정을 하시면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자, 포토샵에서 글씨는 빠질 수 없는 기능이죠. 일단 글씨를 써야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뭔가 효과를 주든지 다른 컬러로 바꾸든지 할 수가 있겠죠. 텍스트의 기본 기능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포토샵 AI를 이용한 텍스트 효과와 텍스트의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